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예, 세관 마약 수사 이제 외압 의혹에 대해서 이거 엄정하게 수사해라라고 임은정 동부지검장한테 지시를 내렸고, 그리고 백혜룡 경정이 급파가 됐습니다. 파견이 됐는데 이거 다 지시 보고 어떤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요 동부지검에 꾸려져 있는 특검이 합동수사, 아니라 합동수사팀 예.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보시기에는 지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네. 이게 수사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브리핑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 이 과연 수사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국민들이 이게 납득하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지금 의문이 상당히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이거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백혜룡 경정을 투입해서 백혜룡 경정이 직접 수사를 한다고 하면 네.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더, 납득하시기가 그렇죠. 더 좋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한다면. 그동안 백혜룡 경정이 왜 이 합동수사본부에 가지 않았나. 네. 국민들이 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그래서 백혜룡 경정 원래 수사하던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 수사를 하게 하는 것이 네. 국민들이 납득하기에도 쉽고 아마 수사 결과도 받아들이기 쉬울 것이다 라는 고려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또 일각에서는 뭐 비판도 합니다. 소위 뭐 합리적 보수를 자처하는 뭐 저기 한동훈이나 뭐 개혁신당이라든가 네, 뭐 네. 이런 쪽에서 이제 막 비판을 많이 하던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비판에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백혜룡 경정은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왜 수사를 하느냐? 예, 피해자가 수사를 하면 안 된다, 복수가 된다. 된다. 이런 그 것이 논리. 하나 있고요. 복수열전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예.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지시를 할 수가 없다. 이건 불법이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거 명백한 위헌이다 이런 얘기가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가 다 틀렸습니다. 틀렸다. 이거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예. 틀렸습니까? 왜 그러냐면 백혜룡 경정은 외압의 피해자일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건 세관 마약 사건 수사팀이에요. 그렇죠. 세관 마약 사건에 있어서는 백혜룡 경정 피해자가 아닙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네요. 예. 만약에 백혜룡 경정이 자기한테 외압을 행사했던 사람들에 대한 외압 수사를 한다면 그 부분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세관 마약 부분에 있어서 수사를 한다. 마약 밀수.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예. 그쪽으로 교통 정리를 하면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대통령이 수사에 관한 지시를 한다.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수사 지시를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압수수색 영장을 해라 말아라, 얘 구속시켜 마라, 얘를 수사해, 쟤를 수사하지 마라, 이런 지시는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예. 직접적인 수사팀에는 할 수 없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대통령이 한 건 뭐냐면 백혜룡 경정을 합류시켜라. 네. 그리고 열심히 수사해라. 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구체적인 지시가 아니고 일반적 지휘거든요. 예. 어떤 공무원을 어느 부서에 배치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는 얼마든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반적 지시 범위 내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적법하는 지시고, 네. 예, 이걸 가지고 불법 지시다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그것이 법을 왜곡하는 주장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 보면은 뭐 개혁신당이나 뭐 한동훈 대표 쪽 사람들 보면 맨날 툭하면 민주당이 무슨 뭐 법을 왜곡하느니 뭐 이런 비난을 계속 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네. 본인들이 지금 법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하. 그래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적한 이재명 대통령 이게 명백한 위법한 일을 하고 있다, 수사지휘하는 거. 근데 그게 전혀 아니다. 예, 어디 수사 지휘가 있습니까 이게? 공무원을 네. 배치하고 파견. 그렇죠. 그것과 수사 지휘 열심히 엄정 수사해라. 이 그렇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일반적인 독려죠. 예. 그러니까 공무원도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독려하는 모습, 이걸 보여주고 있다. 이거 이해 못하는 부분이 아닌데 왜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왜곡을 하느냐. 네, 만약에 본인 주장이 맞다고 할 것 같으면 예. 직권남용으로 한번 고발을 해보십시오. 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래요. 네. 법대로 한번 따져 물어봐라. 이 마약 외압 수사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주문을 했고, 사실 이제 정성호 장관 얘기, 저희가 박주민 의원하고도 얘기를 좀 나눴지만은 좀 아쉽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지난 6월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상설특검 등 뭔가 검찰을 믿을 수가 없는 목소리 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가고 있네요.
아, 발언하기 위해서 나왔군요. 아유, 저 회의장 나간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는데. 일단 이렇게 인사말식에 발언하고 예. 그러고 이석하겠다라고 한 게 당초 양해해 주시면 이석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경원 의원이 또 손을 들었군요. 이런 가운데 나경원이 손 들고 뭐라고 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국회 법사위 국감장입니다. 제가 다른 채널을 통해서 현장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생생하게 오마이TV 카메라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약의 수사, 이제 외압 수사 관련해 가지고 의혹을 들여다보는 상황에서 정성호 장관이 좀 더 강하게, 그러니까 고강도 수사를 했다라는 얘기를 정성호 장관이 했지 않습니까? 잘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성호 장관이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던 건 사실이고, 수사가 지연되고 있고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가지로 보는데요. 네. 일단 사람이 좀 부족한 면이 있고, 사람이 부족하다. 지금 3대 특검에 많은 인력들이 가 있다 보니까 이 사실 검사라고 해가지고 모두가 수사를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수사를 잘하는 검사들은 소수 있어요. 옛날에 저 반부패부나 뭐 이런 공안부 이런 인지수사부서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거의 3대 특검에 많이 가 있어서 실질적인 인력이 많이 없다. 경찰도 마찬가지고요. 경찰 수사관들도 대거 특검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하나 있어서 사실 상설 특검도 한번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인원이 여의치 않았다. 여의치 않은 부분이 좀 있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특검이랑 달리 이 합동수사팀은 브리핑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 지금 어떤 수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국민들이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답답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이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거 너무 답답하지 않냐, 라고 이제 속도를 아마 좀 내서 촉구하는 지시를 한 게 아니냐 싶고, 또 그렇다면은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러면 국민들의 궁금증을 가장 풀어줄 수 있고 국민들의 의구심을 가장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냐? 백혜령 경정을 투입하는 거다. 그럼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겠냐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 이 답답함을 풀어줄 수 있는 거, 또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 카드는 백혜령 카드다. 이렇게 보신 것 같네요. 그래서 뭐 앞으로 파견이 이루어지겠죠. 대통령 지시를 했으니 아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백혜령 경정이 원하는 팀을 좀 꾸릴 수 있도록 거기까지 이렇게 협조를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천 세관의 마약 이 관련해서는 이상하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이상하죠. 검찰이 경찰 수사를 막아선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 그 다음에 그 전에 인천 세관과 경찰에서 백혜령 경정한테 압박을 넣는 그런 모습들.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고 저는 검은 구석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소위 말한 3대 특검에서 하는 수사들 하고 이 세관 마약 사건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이 중에 제일 난이도가 높은 수사를 꼽으라고 한다면 전 세관 마약 사건을 꼽겠어요. 왜요? 제일 어렵습니다. 나머지 3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사건이잖아요. 정치적인 사건들은 정권이 바뀌면은 수사 난이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었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입을 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세관 마약 사건은 사실 이제 뭐 용산의 외압 이런 의혹도 있지만 사실 본질적으로는 마약 사건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사건은 아니죠. 시작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그 마약 사범들이 사실은 내가 마약 밀수를 했습니다. 라고 분리가 만무하고.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기 때문에 많은 증거들이 이미 암장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플리바게닝이라고 해서 유죄 협상 제도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마약 수사할 때는 이게 많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마약 사범이나 막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누구한테 로비를 했고 누구한테 돈을 줬고 어떻게 마약을 들여왔다라는 걸 속 시원히 불려면 유죄 협상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는 없기 때문에 자기는 이거 부는 순간 최소 10년 이상이에요. 불겠습니까 이거를?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어려운 수사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수사여가지고 상당히 저는 수사팀 입장에서도 느끼는 부담감이 클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국민들이나 아니면 그리고 이제 또 정부에서도 네. 이러한 점을 좀 이해하고 많은 좀 성원과 지원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래도 이제 백혜련 경정이 투입이 되면서 뭔가 좀 활로를 찾고 예. 국민들의 답답함을 좀 풀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생기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렇지만 이제 예.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수사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좀 지원이 전폭적인 지원.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도 내린 만큼 이 사안 마약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가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 열심히 수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